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섹션 첫 번째 제품이었던 펑큐민 연출한 박주상이라고 합니다. 박상현 감독님, 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식사 제작한 감독 박선영입니다. 저는 한나주 UFO를 믿으시나요? 쓰고 연출한 김원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낮의 UFO를 믿으시나요에서 문주를 연기한 배우 정문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든 유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에서 물놀이의 촬영감독 정배우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물에서 물놀이 소유의 역이었던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가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화면 보시면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찍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객분들께서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께 궁금하신 질문 남겨주시면요.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감독님, 배우님들께 좀 기본적인 질문 하나씩 드리고 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는 어떻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 영화 완성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강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화 아이디어가 처음 이제 생겼던 거는 이 반전의 이 구조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딸이 죽이는 영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건데 이게 이제 그게 초반에는 이 오민혜 배우님이 연기해 주셨던 지숙이라는 역할이 그 자신의 엄마인 할머니를 죽이려는구나 하는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후반에 가서는 그게 치매에 걸린 게 이제 지숙이고 그 딸인 이제 그 이승윤 배우가 연기해준 저기 그 딸이 그 죽이는 내용이라는 것이 후반에 밝혀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죽이려는 상황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느낌이 들고요. 네, 식당의 박수영 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와 1년을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서 나왔던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때 그 바퀴벌레 잡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이 바퀴벌레와 딱 할머니만이 계셨던 그 공간에서 제가 봤던 감정들을 조금 전달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도 감독님. 저도 영화 속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제가 원래 평소 알고 지내던 어떤 작가분 전시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옥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 영화 속과 비슷한 대사가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실상 감독님.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삼각관계였으면 더 좀 사랑이 더 돋보이겠다. 그리고 좀 솔직한 어떤 마음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정병주 촬영 감독님께는 이제 감독님께 이제 시나리오나 뭐 이제 구성을 듣고 아마 이제 감독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뭔가 존재감 없이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극처럼 바라만 보는 거에만 시선을 맞추고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하면서 스토리보드 작업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께는 시나리오 받고 받으신 인상도 있을 거고 또 맡은 캐릭터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장문정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문주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겠어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인지 인물인지 뭐 상황은 있지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 하는 이런 애매한 지점이 촬영할 때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냥 오케이 해주시는 걸 믿고 그냥 그렇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김다솜님 말씀 듣기 전에 김원호 감독님께 이제 배우님이 그렇게 설명을 좀 요구를 하는데 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아마 배우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배우님이 하시는 연기 자체에 뭔가 어떤 자유로움을 좀 주시려고 하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배우님을 믿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편집할 때까지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김다솜 배우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 필름메이커스 팀에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요. 근데 오디션 할 때 대사는 거의 읽지 않고 대화만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 캐릭터랑 유사한지를 봐주셨던 것 같아서 캐릭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저와 유사한 부분이나 저 있는 그대로 많이 해주시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했습니다. 네, 그 다른 작품은 배우님들이 오시진 않아가지고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캐스팅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유준환 감독님 같은 경우 손으로 이제 배우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좀 캐스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캐스팅이 진짜 힘들었는데요.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막 마지막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장면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곤란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때 생각하면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 날짜는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전주에 살 때였는데 그때 무작정 근처에 있는 예고를 찾아가서 지금 보시는 재강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건이는 그때 막 부산 영화제 트레일러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배우들을 눈여겨봤었는데 건이 느낌이 너무 그 나이 또래 애들 같아서 바로 서울 올라와서 미팅을 진행해서 이제 보호자 입회화에 캐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렇게 멍하니 하늘을 보시고 하시면서 캐스팅 힘들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병환 감독님 커큐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민혜 배우님이 워낙에 또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배우님들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오민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너무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어느 영화의 어느 배우 역할이 배우에게 연관됐냐면은 좀 굉장히 좀 검증된 분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오민혜 배우님을 살인자 이응난감에 되게 짧게 나오시거든요. 최은식 배우 역할 이탕의 어머니 역할로 나오시는 그때 저는 보고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우시고 이분 누구지 하고 제가 찾아볼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근데 이제 소속사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 제가 이제 다른 작품에서도 뭔가 인물조감 그래도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물조 감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소속사가 있는 배우분들을 연락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소속사에 연락을 하면 연락이 이제 좀 오기가 오는 속도도 굉장히 좀 느리고 성사가 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아서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 하는데 너무 다행히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계셔서 무작정 DM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메일 주소를 알려줄 수 있냐 해서 메일 주소를 알려주셨고 읽어보시고는 이제
잘 받고 스케줄만 맞으면 이제 참여를 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소속사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딱 3일 찍었거든요. 3회차에 찍었는데 어떻게 딱 그때 이렇게 딱 3일 동안만 일정이 되셔가지고 너무 다행히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승윤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커큐멘을 찍기 직전에 이제 오늘 이제 6시 반에 상영하는 엑스트라 오디너리라는 작품 제가 조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뵙게 된 배우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고 너무 잘하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로 그 작업이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연락을 해서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연락을 했고, 이제 할머니 역해주신 나우석 배우님은 이제 필름메이커스 저도 통해서 이렇게 프로필 보고 너무 이미지가 좋고 잘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다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이제 배우님이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또 캐릭터들 바퀴벌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좀 극화해야 되는 이미지도 있을 건데 그대로 좀 관찰하셔가지고 대입을 한 건지 아니면 좀 감독님의 상상력이 좀 발휘된 것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캐릭터 작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그 할머니 같은 캐릭터의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할머니를 모델로 해서 정말 그대로 캐릭터성을 좀 따와서 바퀴벌레와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거기서 좀 작화를 맞춰가면서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주인공인 바퀴벌레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중점으로 해서 디자인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징그러워지면 또 보시기 너무 불쾌하실 수가 있고, 근데 또 너무 귀여워지면 이거 너무 그렇게 취지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약간 그렇게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퀴에 맞추고 그 이후에 인간 캐릭터의 조형을 조금 더 부드러운 바퀴 캐릭터니까 조금 더 너희는 좀 딱딱하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비감을 살려서 맞추면서 디자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레타 툰베리님께서 여기 오셨네요. 네, 그레타 툰베리님께서 한낮의 UFO 감독 믿으시나요 감독님 배우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영화상에는 뭐가 찍힌 프레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 뭐가 찍히긴 했나요? 라고 네, 질문 주셨고, 다른 카메라로 못 보나요? 꼭 아이폰이어야만 하나요? 갤럭시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감독님 배우님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이폰 속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보여드린 것도 있고, 자, 따로 촬영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점 같은 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네. 직접 한번 체험해보시면 싶습니다. 직접 체험하셨던 배우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다면. 못 봤어요. 그럼 UFO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네요. 아닌데 뭐 그래서 답변 안 해주셔도 네, 됩니다. 예.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커큐민의 박수상 감독님께 영화 너무 재밌게 보셨다면서 시나리오상 반전이 굉장히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결말을 알았을 때 출연하신 배우님들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했다고 예,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다들 이제 시나리오를 되게 너무 감사하게 좋게 봐주셨고 되게 놀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이제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오민혜 배우님 연기 주신 지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아예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아예 모르는 상황인 걸로, 그러니까 진짜 엄마처럼 대해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그 희진 역할은 이제 모든 걸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아이인 손녀딸인 친구는 사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사실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이고, 이 영화에서 가장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희진 역할인데, 그래서 할머니를 대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를 현장에서 조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딸처럼 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앞부분에서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이 뭔가 이게 할머니를 대하는 느낌이 아닌데라는 이제 인식을 또 받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잘 조절하는 과정이 현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에서 블록이 정명주 촬영 감독님께 지금 올라온 거는요. 각 공간의 이제 색을 선택한 이유가 그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혹시 레퍼런스로 좀 사용한 이미지가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그 영훈, 그러니까 조명 감독님의 공간은 제일 어둡고 뭔가 축축하고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뭔가 좁은 느낌과 그런 약간 푸른색 느낌은 잘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 영혼을 제일 대표하는 느낌은 제 생각에는 그 이끼 같은 벽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그 공간이 제일 뭔가 조명적으로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보면 제일 영혼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율 배우님의 공간에서는 제일 따뜻한 색깔을 설정을 했어요. 애초에 그 배우 분장실 자체가 되게 밝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 옷이랑 다른 곳의 색온도를 다르게 가져가도록 설정을 했었습니다. 김자선 배우님께도 그 올라왔는데 이제 시나리오와 좀 다른 대사 설정 변화가 생기는 애드립 같은 그 상황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면서 있으셨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촬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유체 이탈과 또 그걸 알아보는 그 사이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다 저도 막 정확하게 정리하고 하진 않으셨고 감독님이 일부러 안 알려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뭐 무대 위를 마지막에 쳐다볼 때 그때도 뭔가 정확히 이게 어떤 상황입니다보다 조금 더 다른 비유로 이렇게 오더를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이제 해내신 네, 상황이고요. 그 유준상 감독님께는요, 이제 제목 같은 경우 이제 손으로인데 처음부터 그 제목이 손으로였는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 와중에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원래는 마음이란 제목이었는데 너무 주변에서 거장 감독 제목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꾸긴 해야겠다 하다가 뭔가 손으로라는 좀 뭔가 어감이 좋았던 것 같고 뭔가 마음을 이렇게 쓰고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에로틱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사의 박선영 감독님께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품은 보통 이렇게 소수 정예로 이제 그 작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작업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얼마의 기간이 좀 걸렸는지도 궁금하고 다음 작품을 하실 때는 좀 규모를 좀 키우실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 작품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소수로 작업을 했는데요. 진짜 실제 그 팀원 자체는 10명인데 이제 실제 작업 기간에 투입된 사람은 뭐 최대 3명이 안 넘는 정도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년 반을 작업을 했는데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진짜 그냥 사람 하나가 그냥 밤새서 그냥 한 명만 밤새면 펑크 하나 메우고 한 명만 밤새면 펑크 하나 메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다음 작품을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전날 이틀을 밤새우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케일을 제가 의도적으로 키우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스케일이 커진다면은 그걸 따라가는 식이 되겠고 제가 뭐 의도적으로 스케일을 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만들고 싶은 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또 원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팀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른 작품들의 제목이 나온 배경도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각 작품 그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먼저 그 물에서 물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감독님이 직접 나오시진 않으셨지만 네,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나오게 된 제목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뭔가 열정과 그런 열정이 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직관적으로 물에서 불놀이라고 정하신 것 같습니다. 열정을 잃은 스텝이 열정을 찾으면서 물에서 불로 변하는 제가 어떻게 전에 해석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김원 감독님. 지난해 여름에 찍었는데 저도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렇게 오래됐나? 폴더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날벌레와 UFO 이렇게 뭔가 좀 없어 보여가지고 의문문으로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다가 끝나는 문장이 믿으실까요? 믿으세요? 막 이렇게 붙여보다가 지금 제목 제일 자연스러워서 붙인 것 같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목이 나온 건가요? 저희도 그냥 이거를 가제로 맨 처음에 잡고 그냥 쭉 작업을 했는데 너무 직관적인가 아니면 첫 씬에서 할머니가 바퀴벌레 잡아먹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걱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제를 잡고 굉장히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팀 자체에서 이 가제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감독 입장에서 어렴풋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익숙해진 감도 있었고 이게 약간 어감상 이제 식구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가족 사이 약간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다 해서 그냥 이걸로 가자 해서 이걸로 가게 됐습니다. 커큐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커큐민은 원래 제가 처음에 아까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모녀라는 제목을 가제를 붙였었는데 그냥 정말 그건 가제였고 이 커큐민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제 쓰면서 어떤 이런 치매에 대한 걸 알아보다가 실제로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치매 앞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원래도 그런 초고 단계에서부터 카레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의미가 있는 음식을 먹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레를 했다가 이제 점점 그 커큐민이라는 성분에 대한 비중이 좀 시나리오를 쓰면서 점점 높아지게 됐고 저는 어쨌든 그 카레를 먹고 나서 지숙이 마지막에 이제 모든 거를 다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라도 커큐민이라는 제목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레퍼런스를 좀 여쭤보는 질문들도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제 감독님, 배우님들께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 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받거나 레퍼런스를 좀 삼은 부분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장문정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길을 많이 잃고 있어서 감독님을 좀 보면서 감독님 쓰셨으니까 감독님이 자신의 빗대어서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약간 그 관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오히려 어떤 레퍼런스 갖고 오기보다는 감독님을 보고 있으면 좀 더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지금 다른 얘기를 보이진 않잖아요. 촬영 직전까지 좀 많이 헤매었다. 알겠습니다. 김사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저희도 레퍼런스에 관한 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저 캐릭터가 되게 주연이 될 만큼 그 뮤지컬에서 주연이 될 만큼 뭘 쌓지 않았는데 갑자기 덜컥 주연을 맡아버린 캐릭터거든요. 그게 상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레퍼런스는 우리끼리 막 이런 느낌, 이런 배우처럼 한 번에 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아주 1차원적인 레퍼런스는 있었어요. 네. 이 질문은 원래 이제 선우의 유준상 감독님께 나온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우로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를 삼은 작품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답변해 주신다면요. 레퍼런스는 제 기억이 없고요. 없었어요. 네, 제 기억과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거
좀 너무 좀 말이 좀 거창스러운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미술 감독 했던 그 유리 예, 좀 레퍼런스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김원우 감독님 같은 경우 이 작품은 또 흑백이기 때문에 아마 또 참조하실 뭐 이미지라든지 영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떠셨나요? 레퍼런스가 없었고요. 흑백도 색보정 예산이 사실 없어가지고 흑백으로 한 이유도 있고 그래서 스텝 몇 분이랑 배우 몇몇 분들도 레퍼런스를 계속 가져와달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찍어도 된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얘기를 막 듣고 있으니까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네, 배우님을 좀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박상현 감독님은 또 어떠셨는지 뭐 레퍼런스 관련해가지고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도 뭔가 뭐 레퍼런스 딱 고르자면 이제 바퀴 원래 캐디를 할 때 그 뭐 디즈니 같은 그 피노키오 그쪽 애니메이션 쪽에서 뭐 배짱이를 참고로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스토리보드 뭐 연출 이쪽에서는 그 넷플릭스의 그 단편 애니메이션 중에 내 몸이 사라졌다라는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좀 연출적으로 좀 방향을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주성 감독님 혹시 있으셨다면? 저도 막 이게 뚜렷한 어떤 뭐 촬영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완전 레퍼런스로 삼았던 건 아닌데 그냥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중에 유전을 한번 다시 뭔가 보고 싶어서 봤던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유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되게 저는 이 영화를 좀 심리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 초반에 보면 이제 이 인물이 대칭 감각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컷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는 그 하이킥에서 그 타블로 혹시 에피소드 아시나요? 그 대칭 감각이 있는 그 역할이 타블로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진짜 정말 세트로 지어서 정말 대칭을 정말 잘 맞춘 그래서 되게 기괴한 느낌을 주는 그 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여드렸던 것 같고 미술 감독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트처럼 짓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그냥 딱 봐도 대칭 감각이 있는 인물의 집인 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식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말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뭐 반전처럼 이제 느껴지셨는데 처음 기획 의도에서부터 살았던 건지 아니면 작업하시면서 좀 변경된 과정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다고 질문 올라왔습니다.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딩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앞에가 구성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엔딩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피드백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몇몇 분들은 바퀴랑 그냥 친하게 할머니랑 룰루랄라 손잡고 살면 안 되니?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고 이제 작품이 끝나고 나가실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나가실지 그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바퀴가 살아서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싶은 작품인가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아니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고독한 삶들이 있었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나서 이제 나는 그냥 이거를 그냥 지켜봤구나 약간 그렇게 조금 허무할 수도 있는 여운을 드리고 싶어서 이 엔딩으로 그냥 고정을 하고 변경 없이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이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간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커큐민 같은 경우에 이제 등장인물에 이입하지만 아무리 이제 치매를 가진 엄마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상황 자체가 좀 잔인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치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영화 속에서 딸이 엄마 대신 자신의 딸, 소녀를 선택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라고 좀 하시고 또 혹은 딸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킨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네,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그 영화가 굉장히 극단적인 면이 있는 영화인 것을 사실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미 이제 알고 그것을 이제 밀고 나가려고 했던 영화였는데 저는 이게 사실 그 영화에 뭐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 순간이 정말 오랫동안 이 인물들이 이거를 겪었다가 정말 이제 참다 못해 한 선택의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 시나리오 보면서 그 배우님이 그런 얘기 했을 때 기억이 나요. 이 영화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되게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인물들이 일단 지숙 같은 경우에도 자기 할머니부터 뭐 증조 할머니 뭐 거의 그쯤부터 계속 이 치매가 가족력으로 내려온 걸 본 인물의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한테 그런 엄마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본인 차례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이제 너무 거부하고 싶지만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정말 계속 살아왔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이제 희진이도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모든 그 삶들을 겪고 나서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자기 손녀를 이제 그 엄마가 죽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모면할 수 있어도 이거를 계속 놔뒀을 때 정말 내 딸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희진이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대로 그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탁을 이제 들어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상영을 위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말씀, 뭐 또 준비하시는 작품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김자선 배우님부터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독님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양도의 감독님이 이제 다음 작품도 우리 조명 감독 역할 하셨던 이양희 배우님이랑 촬영하신 영화가 또 있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걸 찍으세요. 그래서 여길 못 오셨는데 아마 다른 데서 또 양도의 감독님 작품 보시면은 많은 반가운 마음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작품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여기서 상영했던 봄에게라는 작품에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저를 보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명철 감독님. 사실 저희 영화가 시네마스코프가 아니라 1.85 대 150, 1.78 대 1이었는데 시네마스코프로 잘못 상영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상영이 있으면 편히 와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철 감독님. 예, 저도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참 감회가 좀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 쓰고 있고 이제 장편 영화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에 꼭 촬영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꾸준히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건 없고 식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도 성인이 돼서 할머니랑 반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바퀴벌레 진짜 많아요. 할머니 집에. 반년 동안 바퀴벌레 방면을 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멋진 영화 만들어주셔서 한낮의 유해프로 믿으시나요? 출연을 했는데 식사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김원호 감독님. 이 영화가 여기서 첫 상영인데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무대는 못 모셨지만 배우분들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재흥 역의 이모경 배우님 모셨거든요. 외계인 역의 여동빈 배우님 모셨어요. 그래도 그 질문 중에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외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그 작년에 이 영화 찍고 나서 찍은 킥보드를 부순 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배급을 아직 하고 있거든요. 아직 영화제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슬프지만 네, 내년에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은 이 영화도 함께 넣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전에 작업을 하다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제작자분들께서 되게 작업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제 하면서 이거를 진짜 이게 맞나, 잘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제 작년에 만든 작품을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또 배우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지금 하는 작품 또 열심히 완성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내 작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약 이제 2주 됐나요? 제 졸업작품 촬영을 막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열심히 후반 작업해서 또 이렇게 영화제에서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지부는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주말 시간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그 감상에 이어서 GV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에 계신 7분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